여기 제주도 땅을 싹쓸이하러 온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를 마주치고 이에 깜짝 놀란 중국인들은 먼저 여자의 가방을 쓱싹하더니 여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정의로운 경찰이 이들을 막아서고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순간 갑자기 여자가 경찰에게 총을 갈겨버립니다. 이어서 여자는 재빨리 도망치는데요. 이에 중국인들은 서둘러 경찰의 시체를 경찰서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 결국 중국인들은 직접 경찰의 시체를 보여주기로 하는데 그런데 그 사이 경찰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죠. 이에 파출소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트렁크를 열어보는데 이 안에 진짜 경찰이 타 있었죠. 습격당했습니다. 사실 아까 그 경찰은 경찰을 사칭한 전국구 1위 킬러였던 겁니다. 이 와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이에 쫄보 중국인들은 정신없이 토끼기 시작하죠. 한편 중국인 창즈는 손예진을 닮은 여자 김지연에게 잡혀 있었는데요. 지연은 자신이 왜 창즈와 함께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창즈는 어눌한 한국말로 열심히 상황 설명을 해보지만 그저기 사건을 당했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지연은 창즈를 믿지 못하죠. 한국어를 왜 그렇게 잘해? 너희 정체가 뭐야? 거기다가 지연은 창즈에게 살벌한 협박까지 갈겨버립니다. 네 친구들이 내 가방을 가져갔어. 돈이랑 차 다 드릴게요. 잃어버린 가방 값으로. 가방을 못 찾으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같은 시각 중국인 더맨더머가 지연의 가방을 뒤져보는데 지연의 가방 안에는 정체불명의 편지 봉투와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내일 날짜의 배표가 들어있었죠. 이에 더맨더머는 배의 출발지인 서귀포로 가보기로 합니다. 한편 제주도에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예, 진료소입니다. 지금은 외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걸어서... 킬러 신현준이 또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신현준은 지연을 죽이라는 임무에 실패하고 지금 개빡친 상태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경찰이 이곳을 찾아오고 이에 신현준은 즉시 눈빛이 바뀌더니 여차하면 경찰까지 죽일 준비를 하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그냥 돌아가고 그 사람은 벌써 죽여버렸지. 이 와중에 지연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나 폰이 꺼져버리고 지연은 급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 손목에 구속을 푸는데 성공한 창즈. 이어서 창즈는 화분을 들더니 숨죽인 채 지연에게 접근하는데 지질이 운도 없이 지연에게 딱 걸려버리고 이렇게 창즈가 쓰러진 사이 지연은 창즈의 동생에게 뭔가를 사오라고 시키는데요. Buy something. 15 minutes. Call the police. Kill your brother. Okay? 이에 창즈의 동생은 김지연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런데 어느새 신현준이 창즈 동생의 뒤를 밟고 있었어요. 이에 신현준은 즉시 소음기를 장착하고 이어서 조용히 방문을 여는데 뭐야? 이곳은 지연의 방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미쳤나 진짜. 하지만 눈치 없는 양아치가 신현준의 심기를 건드리고 결국 신현준은 천천히 문을 닫더니
킹스맨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양아치가 신현준을 급습하는데 신현준은 재빨리 양아치를 조져버리지만 자신도 그로기 상태가 되고 말죠. 결국 다음 날이 밝아오고 어쩌다 보니 창지 형제는 지연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창지는 경찰서에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겠다고 해요. 들어가서 친구들 좀 찾아보게요. 풀어주세요. 신고할 게 뻔한데 풀어달라고? 제 친구들 많이 놀랬을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결국 지연은 창지를 경찰서에 데려다 줍니다. 그럼 가서 찾아. 동생은 누구? 그러다 창지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목격하는데 덤앤더머 친구들이 지명수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에 창지는 파출소장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데요. 이 둘은 무슨 일로? 이 친구들이 경찰관에 습격했어요. 창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둘러 차로 돌아온 창지는 지연에게 상황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됐어? 친구들한테 지명수배가 들어줬어요. 지명수배? 왜? 경찰을 습격했다고. 그러자 창지 일행에게 왠지 미안해진 지연. 哥，你怎么没进去啊？ 시끄러. 한편 덤앤더머는 서귀포에 도착하지만 이대로라면 둘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 从昨儿到现在就吃了点面包。 等救出强子和爸爸，我请你吃烤黑猪肉。 오늘은 반드시 창지 형제를 만나야 했죠. 那女的还能来吗？ 船票是下午的，没道理不来。 그러다 사널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그러자 사널은 이어서 덤앤더머는 공용 보관함으로 다가갑니다. 곧바로 지연의 가방에 들어있던 정체불명의 열쇠를 꽂아보는데 역시나 이곳의 열쇠였죠. 그런데 보관함 안에는 웬 흑돼지 인형 하나만이 들어있었습니다. 你留那纸条。 하지만 늦은 밤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지연. 只要是那小娘们拿了，就一定能看到。别忘了，还有强子。 결국 덤앤더머는 보관함에 메모를 남겨두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둘은 성당 하나를 발견하고 小头， 갈 곳이 없었던 덤앤더머는 무턱대고 성당에 들어가요. 愿耶稣基督、释迦牟尼保佑我们哥四个早日脱离苦海。 이렇게 성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두 사람. 阿门。 그러나 골아떨어진 사널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그건 바로 제주도에서 제일 자비로운 신부 김신부였어요. We come to 济州，lost my 钱包。中国人吗？ 김신부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았고 我很喜欢中国的文化，还在中国待过3年。 심지어 김신부는 배고픈 덤앤더머에게 식사까지 챙겨줍니다. 太丰盛了，这怎么好意思呢？你们慢慢吃。 이에 사널은 거룩한 은혜에 감동하며 열심히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연이 나타나더니 냅다 총을 갈기는데 사실 다 꿈이었죠. 그러나 Good morning. We come to 济州。lost my 钱包。中国人吗？ 사널이 방금 꿨던 꿈과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你会说中国话？我很喜欢中国的文化，还在中国待过3年。原来，你们慢慢吃。 겁에 질린 사널은 노안대장 대두에게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大头，昨儿夜里我做了一个梦，你，我这早餐，那神父，就连他会说中文，我都梦到了。 아니나 다를까 김신부는 지명수배자인 덤앤더머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덤앤더머는 사널의 예지몽 덕에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죠. 你听说过第6感吗？什么第6感？我就知道第1感，不吃东西。 그리고 뒤늦게 서귀포 부두에 도착한 지연과 창지 형제.
지연은 곧바로 보관함부터 열어보지만 덤앤더머가 남겨놓은 쪽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창즈는 싸널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친구들이 약속만 지킨다면 바로 풀어줄게. 곧 자유가 될 생각에 들뜨는데요. 他偷了12就行了，他们约着明早在码头给咱俩还回去。 다음 날 지연은 창즈만 데리고 다시 서귀포 부두로 향합니다. 몇 번을 말해. 물건을 받으면 풀어준다니까.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두에 경찰이 쫙 깔려 있었고 네 친구들이 배신했어. 경찰을 불렀다고. 那女的真报警了， 덤앤더머와의 접선은 서로 오해만 쌓인 채 불발이 나요. 这小娘们突然印象，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는데 그건 바로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지연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지연을 위해 가져다 둔 무전기를 발견해요. 어디세요? 거리를 좀 두자고. 너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런데 지연에겐 상상치도 못한 비밀이 있었으니 미란님 괜찮으니까 돈부터 가져와. 사실 지연은 지금 누명을 쓴 채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정체불명의 범죄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보관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정말 모른다고요. 잡지 밑에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뒀어. 네 취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 나면 지금 이 순간 네가 뭐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설상가상으로 범죄 조직에서는 지연의 조카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다음번 박스는 알지? 네가 보게 될 건 미란일 수도 있겠지. 우리 짐승 같은 놈아. 미란이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 미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한편 지연이 살인 용의자라는 걸 깨달은 창즈는 혼신을 다해 탈출을 시도하고 하지만 지연은 이미 차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결국 창즈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창즈가 없으면 덤앤더머와의 접선도 의미가 없는 상황. 이에 지연은 곧바로 창즈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사실 창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니 아까 누구시라고요? 부산 형사과에서 나온 차명우입니다. 바로 열혈 형사 차명우였어요. 경찰이라고요? 차 형사는 이미 지연과 창즈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고 어제 도착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잡아요? 아직 그 여자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범죄 조직까지 한꺼번에 잡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즈가 지연에게서 도망친 이상 동생 파파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 창재 씨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스파이가 돼줘야겠어요. 이에 차 형사는 지연에게 돌아가라고 말해요. 빨리 돌아가는 게 동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겨우 달아나는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이대로 도망치는 게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고 후회돼서 돌아왔다고 하세요. 경찰만 데려가지 않는다면 믿을 겁니다. 대신에 창즈 형제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죠. 당신들은 우리가 보호해드립니다. 이렇게 창즈는 지연에게 돌아가려 하는데 지연은 이미 파파에게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동생 목숨은 너에게 달렸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여보세요? 여보세요? 결국 창즈는 제 발로 지연에게 돌아가고 멈춰. 동생의 생사부터 확인해보지만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자 지연은 리볼버 권총에 탄을 딱 한 발만 남기더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러시안 룰렛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신고했어? 아니요. 핸드폰이 안 돼서요. 이에 창즈는 뻥을 쳐보지만 인간 거짓말 탐지기 지연을 속일 순 없었고 말해. 경찰한테 뭐라고 했어? 저한테 왜 이래요?
점점 요단강을 건널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 신고했으면 경찰 리포트 요구안에 왔겠죠. 지연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창재에게 소리치는데요. 근데 왜 도망쳤어? 너희들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어. 알아? 사실 제대로 말할게. 신문에서 봤어. 네가 살인범이라는 거. 그리고 내 앞에서 경찰을 죽였잖아. 근데 내가 너 어떻게 믿어? 죽이려면 나 죽이고 파마는 살려줘. 하지만 창재는 그저 운 나쁘게 이 일에 휘말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살아있었어요. 신현준이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런데 아직 신현준이 경찰인 줄 아는 창쯔. 그러나 얼마 안 가 신현준이 미친놈이란 걸 깨닫습니다. 저 누구야? 그냥 여행객이야. 신현준은 곧바로 창쯔를 죽이려 하는데 쏘지 마. 저 사람의 친구가 순이의 물건을 갖고 있어. 쏘는 순간 그 돈은 영원히 못 찾게 될 거야. 지연의 말이 창쯔를 살려요. 그렇다면 넌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네? 이어서 신현준은 자신을 귀찮게 만든 지연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고문하고 그리고 신현준은 잠시 일을 보러 가는데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친구 만나러 가자. 이 틈에 밧줄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는 창쯔. 창쯔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더니 몸을 던져 의자를 부숴버려요. 그리고 지연을 물에서 꺼내보지만 이미 지연은 숨을 쉬지 않았고 그러자 창쯔는 인공호흡을 시도하려 하는데 마법처럼 깨어납니다. 이어서 지연은 창쯔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순이는 예술품 투자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였어. 과거 지연의 회사 동료 순이가 무려 500만 달러의 돈을 빼돌렸는데 몰래 외국 계좌로 빼돌렸어. 하필 이 돈을 특급 킬러 신현준이 노리고 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순이는 온갖 협박에 시달리게 됐고 순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500만 달러의 행방을 숨기고 끝내 신현준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했죠. 그런데 하필 순이네 집에 찾아갔던 지연이 살해 용의자로 몰리게 되고 그 돈 어딨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경찰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네 조카 시체 보게 될 테니까 알아서 해. 설상가상 거대 범죄 조직까지 가세해 지연을 협박하게 된 거였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우리 미란이 건드리기만 해. 나쁜 놈아. 3일 시간 줄게. 그때까지 돈 못 찾으면 미란이는 그 새끼들 손에 바로 넘어가게 될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지연은 500만 달러의 행방을 찾고 있던 거였고 순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낸 사진이야. 그러다 돈에 눈먼 킬러 신현준에게 쫓기게 된 거였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어. 경찰이 아니야. 그런데 미란이잖아. 미란이를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 창쯔는 지연의 조카 미란이의 중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산 남천초등학교? 네. 며칠 전 창쯔는 차에 타고 있는 미란이를 마주쳤는데 며칠 전에 학교 앞에서 미란이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 봤어요. 미란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그때 미란이는 범죄 조직원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거였죠.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란이를 잘 돌보겠다고 오빠랑 약속했는데. 사연을 다 듣고 나니 지연이 안쓰러워진 창쯔. 둘은 일단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이때 의문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괴한들의 정체는 바로 창쯔의 친구들이었어요. 没想到吧？我们也没想到。 마침내 사총사가 제외했지만 哥，你跟他到底什么关系啊？
没关系啊。没关系，你跟这韩国小娘们搂搂抱抱的。 지연과 너무 가까워진 창즈를 의심하는 친구들. 瞅瞅你们俩这衣衫不整的，没干好事儿。我这一句两句和你们说不清楚，给我松开！要解释现在就解释，解释不清，把你们这对狗男女一起扭送派出所。我不是坏人。 결국 창즈는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这就是杀手，这美兰是我学生，她的侄女。要不咱报警吧？对，报警，这样我们哥俩的事儿也能说清楚。警察一定会先把之前关起来审问，等问清楚了再去救孩子。黄瓜菜都凉了， 지연을 도와 미란이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我一定要把她救回来。 그러자 더맨더머가 흑돼지 인형을 가져오는데요. 인형 안에 500만 달러 계좌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 상황. 帮忙找找。我早说过了，里面什么都没有。很想确定保险箱里面其他东西吗？确定啊，我亲手拿的。 그런데 인형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已经被别人拿走了。 이에 지연은 혼자서라도 방법을 찾으러 떠나고 어디 가세요? 창즈는 마음이 찝찝했지만 일단 맥주나 한잔하기로 해요. 바로 이때 맥주캔을 살펴보던 창즈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치는데 그건 바로 인형의 바코드 번호였습니다. 한편 왕코는 상상치도 못한 인물과 접선 중이었으니 네, 바로 차 형사였죠. 옆에 있습니다. 접니다. 기회는 말이야. 원래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킬러 조직에서 자꾸 타겟을 놓치는 왕코 대신 다른 킬러를 고용했던 겁니다. 그 여자 인질은 제가 벌써 손에 넣었지 뭡니까? 약속 장소 정해치면 전화 한 대나 뭐래요. 뭐 아무튼 제가 경찰인 줄 알고 있거든요. 여자 하나 처리 못하고 무식하게 총이나 쏴서 파리 새끼들만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차 형사가 하늘 같은 선배 킬러 왕코를 조롱하고 마침 제 친구네 회사 경비 자리 하나 빈다는데 뭐 어떻게 제가 선배님을 위해서 잘 얘기해볼까요? 그러자 당돌한 후배가 너무나도 대견했던 왕코는 차 형사에게 지옥행 티켓을 끊어주죠. 이어서 왕코는 고문실로 돌아가 보지만 창즈와 지연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챙겨두었던 차 형사의 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보관함에 물건을 찾아고 전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건 바로 창즈였어요. 미나리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차 형사인 줄 알고 거래 장소를 말해버린 창즈. 이렇게 결전의 날이 밝고 창즈는 약속 장소인 등대로 향합니다.我吃不下，我这右眼皮也一个劲儿的跳。我也吃不下，要不咱帮帮强子去吧？现在冲一冲了，早干嘛去了？你们谁人灯塔？怎么去啊？去趟厕所。해물라면 하나요? 네. 아, 수고야. 똑바로 걸어. 三儿，你跟他说说呀。别说话，一忘了他枪里有子弹了。 차 있는 데까지. 一会儿我来跟他解释。 잘 도망가더니 결국은 잡혔군. 엎드려. 엎드려. I'm good man. Yes. I'm your friend. Yes. I'm good man. Yes. I'm your friend. Shut up. Yes. 这回真要完蛋了。我觉得也是，那咱怎么办？
这是袭击，你懂不懂啊？真是蔫儿炮炸死人！要不等他醒了再解释解释呗。但他也听不懂啊。哎，那神父不是会中文吗？所以说，这一切都是误会。您真是冤枉我们哥几个了。 다 오해랍니다.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등대 쪽으로 갔다는 거지. 他们现在在等他。哎，对呀，我就是怕强子一人去，凶多吉少。这不遇见您了吗？您就去灯塔帮帮强子吧。같이 등대로 와서 나쁜 놈들 잡자는데요. 가자고. 잠깐만요. 됐어요. 만요. 제가 운전할게요. 이 동네 길은 제가 잘합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범죄 조직과 이미 거래 중이었는데요. 다행히 조카 미란이는 멀쩡했지만 지연에겐 거래할 물건이 없었어요. 미란아, 뒤로 돌아서. 결국 지연은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물건 못 찾았지?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이때 창즈가 영웅처럼 등장하고 지연에게 인형 바코드 번호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지연은 곧바로 비밀번호를 쳐보는데 인형 바코드 번호는 정말로 거래 비밀번호였어요. 이렇게 창즈 덕에 미란이를 무사히 구하게 됩니다. 고모 나 괜찮아. 나한테 함부로 못해 저 사람. 그런데 역시나 킬러 왕코도 이곳에 와 있었고 날카로운 저격으로 창즈 일행의 숨통을 조여와요. 이에 창즈 일행은 등대 안으로 도망칩니다. 오기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거 도착할 거예요. 스친 것 같아. 지혈해야 돼. 움직이지 마. 미란아, 이쪽으로 와. 위험해. 이어서 집념의 킬러 왕코가 등대 앞까지 다가오는데 바로 이때 정의의 히어로들이 등판해요. 베스트 드라이버 김신부 덕에 총알이 절묘하게 사람을 피해가고 마침내
킬러 왕코를 처단합니다. 오늘은 세상아 때문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벌어진 미친 사투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제서야 창재의 친구들은 제주 여행을 만끽하고 지영 씨, 왜요? 저한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함을 표현해야죠? 고마운 거까진 아니더라도 죄송한 미안해 해야 하잖아요. 그날은 내가 많이 봐준 건데요. 저도 많이 봐준 거예요. 그런 거 같았어요. 창재 씨, 응? 많이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창주도 지영과 함께 제주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란이가 참 좋아해요, 제주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죠. 와, 아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킬러와의 추격전, 나쁜 놈은 죽는다였는데요. 유명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한중 합작 영화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킬러 역을 맡은 신현준 배우의 살벌한 눈빛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여튼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믹 액션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비트립이었습니다.